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제가 어릴 적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명언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체력을 갖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동반되어야 할 테고, 이를 위해서는 운동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조성은 필수일 겁니다. 오늘은 안산 지역의 체육 환경에 대한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안산시 체육회장은 안산시장이 당연직 겸직을 했었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체육회 관계자들이 직접 선거로 체육회장을 선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산시 초대 민선 체육회장이죠. 배종환 회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안산시의 배종환 체육회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 2월 20일 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고 다니셨을 텐데 취임 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잠깐 듣고 시작할까요? 예, 하여튼 이번에 모든 시민들께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네. 저도 취임은 2월 20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여러분을 만난다든가 또는 체육 관계자들 만나는 데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그리고 요관단체 기관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그 안산시 체육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비전도 제시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체육회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현재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겸직하시다 보면 참 힘드실 텐데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겸직을 하지만 제 사무실은 제 사무실 나름대로 또 이제 저를 협조할 수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해나갈 작정이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제 본래 업무를 하면서 체육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라고 생각이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체육회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그동안은 그 안산시장님께서 네.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계셨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법을 개정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겸직할 수 없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번 그 처음으로 민선으로 선출을 해서 제가 민선 1기 체육회장이 됐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우리 체육회가 민간단체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거듭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민선 체육회장은 이제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체육회도 예, 마찬가지고 경기도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의 체육회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민선 네, 체육회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안산시 체육회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약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민간 임무단체다 보니까 법정 법인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안산시에서 시장님이 겸직을 하시면서 안산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시장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민선 체육회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그 체육회의 재원 조달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정치적 중립화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기간 제약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 체육회는 이제 전통도 있지만은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전문 인력이 충원돼 있고 젊고 아주 활동력 있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2개 종목단체랄지 동체육회 등 여러 요관 그 단체들 또는 산하단체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약점 가운데 예산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재정에 대한 그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앞으로 그럼 재정에 대한 걸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가요? 결국 이제 재정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임무단체 수준에서 법정 법인화를 추진해서 법적으로 사전법인화를 추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을 개정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적 자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나 국가 예산에서 일정 퍼센트를 우리 그 체육기금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체육회 자체도 수익 사업을 벌여서 자체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또 우리 회원들도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단 법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 회비를 납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재원 조달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안산시 체육회의 예산은 안산시에서 지원을 했던 거죠? 전적으로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다가 민선이 된 이후에는 그 예산 지원이 뚝 끊기나요? 또 끊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계속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이게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니고 뭐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의무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원하면 우리가 지향할수록 이 생활체육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복리국가의 기준이 뭡니까? 건강한 생활, 건강한 이것은 꼭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조항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수익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수익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대부분의 재정을 수익 사업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요. 네. 저희가 시 지원을 받더라도 그래도 뭔가 우리 그 조직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잘 운영해 나가려면 스스로 조직 운영에 대한 정도의 그 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단법이 되더라도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데 비영리 사단법을 하더라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 사업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제 그 체육회장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보니까 체육회 법정 법인화라든지 체육회관 건립, 그다음에 학교 체육 육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체육공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께서. 우선 제가 출마를 하면서 두 가지를 장기 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법정 법인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의무단체이기 때문에 네. 17개 시도 회장들이 계십니다. 네. 또 대한체육회가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은 228개 그 지역 회장들이 시군구 회장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입법 활동을 벌리고 입법을 이뤄내는 데는 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법을 통해서 체육회 안정을 갖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또 네. 제 하나의 장기 비전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와 보니까 52개 종목단체 또 25개 동 체육회가 있는데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한 너댓 개 단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우리가 이런 종목단체들이나 회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체육회관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장기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네. 체육회 하면은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체육 활동을 그렇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동별로다가 어떤 체육과 관련된 조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25개 동체육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별로 이제 동체육회장을 중심으로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안산시 자체 체육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그 조직화하고 지원을 좀 확대해서 좀 틀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안산 지역의 체육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비교적 그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들을 어떻게 그 안산 시민들이 좀 더 접근성을 편하게 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실내 체육관들도 지금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일부 개방되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방이 되어진다면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그 학교 실내 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기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무슨 교과이라든지 유휴부지에 그렇습니다. 뭐 작은 뭐 배드민턴 혹은 작은 체육 그 시설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안산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윤하섭 시장님께서는 이 문화체육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뭐 회장님 저보다 더 그런 부분에 관심도 많으시고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관선이 아닌 민선이 하는 체육회의 활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만족시킬 수 이제 출발했으니까 굉장히 그 기대감들이 크시고 체육인들 특히 안산 시민들께서 뭔가 좀 확 달라진 모습을 보기를 바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체육회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도 교육장님이나 일부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청소년 체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더 그 학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체육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또 동의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포츠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뭐 지스포츠 활동이랄지 지스포츠는 어떤 거죠? 예?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을 해서 펼치고 있는 그 활동인데요. 그 학교마다 이제 이 지역 저 안산시 내에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서 스포츠 동아리처럼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전문적인 그 선수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G스포츠 클럽은 G가 경기도의 경기도의 이니셜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 스포츠 예. 사업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초등 스포츠 클럽이랄지 지스포츠 클럽 그리고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강화되다 보면 자칫 학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텐데 그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대한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학교 체육이라는 것이 거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그 교육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네.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겼던 거고. 부작도 생기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가 되고 또 자녀들도 많이 안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느 그 특정 종목 학생을 모으려고 해도 잘 모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수가 수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역 단위의 그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서로 거기서 친하게 운동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특출나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발굴해서 그런 선수를 전문 그 체육인으로 길러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체육회 활동이 왕성할 때 정말 이 시민들로부터 정말 우리 체육회, 우리 체육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동안 체육회가 자칫 체육인들만의 놀이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도 이제는 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체육인 하면은 이제 열심히 전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 타고 뭐 이런 사람들을 체육인이라고 하고 또 그런 분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체육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에 들어서 보니까 이 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스포츠를 통해서 전문인이 발굴 육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발굴 육성의 전문인들이 가서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또 이 구기도 선양하고 또 돌아와서는 다시 생활 현장으로 돌아와서 생활체육과 다시 접목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안산시만 해도 52개 종목에 25개 동체육회를 하다 보면 거기 회원이 지금 16만에서 20만입니다. 결국 안산시민 다가 체육인입니다. 누가 체육인이고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모든 시민이 다 체육인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마땅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하면은 또 체육 성과 하면 전국체전 혹은 뭐 그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국체전 지난해 우리 얼마나 성적을 거뒀을까요? 우리 안산시는 상당히 그 상위권에 그런 그 성적을 거두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전국체전은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야지 또 민선 체육회에 대한 면목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꾸준히 우리 안산시의 그 이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도 고향에서 지금 그 체육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연기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언제 열리든지 간에 저희가 가서 선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얻어낸 훌륭한 선수들의 기량이 또 그런 대회를 통해서 평가받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다시 또 지역에 와서 또 지역 주민들이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안산시 체육회를 지역 내 기업들에게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요, 혹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좀 더 그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자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그 열악한 단체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를 맡았으니까 임기 중이라도 이제 그런 그 우리 스포츠 안정화 자금이랄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안산시 체육회 회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간 저희 그 안산시 체육회는 지역 체육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고 또 후견 주체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고 또 체육 관련 그 친선 대사로서 역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계층 간, 세대 간 서로 융합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안산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그 스포츠와 삶이 공존하는 그런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안산 시민의 건강 그리고 안산 시민의 그 영혼마저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을 통한 안산 시민의 건강 그리고 안산 시민의 건강을 통한 안산 시민들의 행복 이 모든 것이 체육회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의 의지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